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일깨워주는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인생의 지혜가 어떻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곳은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은행 지점. 매일 수백억의 돈이 오가는 곳이지만 때로는 사람의 가치는 그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로 평가받기도 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한 노인의 가치가 증명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박종섭 할아버지, 올해 78세. 40년간 교직에 몸담으셨던 전직 수학교사이신 할아버지는 은퇴 후 검소한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아내와 사별한 후 15년째 혼자 살고 계시지만 자녀들은 모두 해외에 정착해 명절에만 연락이 오갑니다. 40년간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존재는 점점 잊혀갔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여전히 수학에 대한 열정만큼은 간직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그의 전문 분야였던 투자 수학과 확률론은 은퇴 후에도 꾸준히 연구하며 독특한 투자 이론을 발전시켜 오셨죠. 할아버지의 방에는 언뜻 보면 알 수 없는 수식들로 가득한 노트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교육자로 살아온 박 할아버지는 자신의 지식을 활용해 조금씩 주식과 채권에 투자해왔고, 놀랍게도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만의 투자 방식으로 꾸준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종섭 선생님은 명문대 수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수재였습니다. 대기업과 금융권의 스카우트 제안도 있었지만 그는 아이들에게 지식을 나누는 일이 가장 값진 투자라며 평생을 교직에 바쳤습니다. 그리고 매달 적은 월급에서도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였죠. 매일 아침 5시 40년간의 습관은 은퇴 후에도 변함없었습니다. 박종섭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나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늘 그랬듯이 경제면을 꼼꼼히 살펴보죠. 6시가 되면 동네 공원으로 나가 체조를 합니다. 예전에는 함께 운동하던 친구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대부분 세상을 떠나거나 요양원에 계십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묵묵히 자신만의 일과를 이어갑니다. 고맙수어, 김 사장. 자네 음식이 최고야. 에이, 과찬이세요. 근데 할아버지, 요새도 그 복잡한 숫자 계산하고 그러세요? 늙어도 머리는 계속 써야지. 안 그럼 녹슬어버려. 동네에서는 수학 선생님으로 불리는 박종섭 할아버지. 하지만 그가 얼마나 뛰어난 투자자인지, 얼마나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부를 드러내지 않는 소박한 삶을 선택했으니까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월요일 오전, 박종섭 할아버지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강남의 한 대형 은행을 찾으셨습니다. 낡은 옷차림과 구부정한 걸음걸이의 노인을 본 은행 직원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이 은행은 강남의 부유층을 주 고객으로 하는 프리미엄 지점이었습니다. 대리석으로 장식된 내부와 고급 가구들, 그리고 완벽한 정장 차림의 직원들. 그 사이에서 할아버지의 낡은 옷과 오래된 가방은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 할아버지, 30분째 앉아 계시네. 기초연금 상담인가? 아마도. 근데 오늘 VIP 고객 미팅이 많아서 바쁜데.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 PB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PB 상담이요? 어떤 종류의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큰 금액의 투자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제 노후 자금과 관련해서요. 네, 그럼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PB 담당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행 직원들 사이에서 수근거림이 오갔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무슨 큰 돈이 있다고 PB 상담을 받으려나? 아마 기초연금 상담을 받으려는 것 아닐까. 그들의 시선은 할아버지의 낡은 옷차림과 소박한 외모만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지점의 PB 담당자 김민석입니다. 어떤 상담을 원하셨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싶어서요. 특히 은퇴자금, 포트폴리오 조정에 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어느 정도의 자산을 운용하고 계신가요? 정확한 금액은 비밀번호가 있는 제 기록장에 있어서 대략 말씀드리자면 주식, 채권, 그리고 몇몇 부동산을 합쳐서 아, 네. 혹시 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관련 상담을 원하시는 건 아닌가요? 그쪽이라면 저 창구에서 아니요. 제 자산 운용 상담을 원하는 겁니다. 저는 죄송합니다만 저희 PB 서비스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신 고객분들께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일반 금융 상담은 저쪽 일반 창구에서 젊은이, 내가 얼마나 자산을 가졌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판단을 하나? 내가 말하려던 자산 규모는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가 와서 일반 창구에서 기다려주시면 곧 담당자가 안내해 드릴 겁니다. 박종섭 할아버지는 그저 겉모습만으로 판단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40년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온 그는 인내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었기에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이 계좌의 잔액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르신, 이 계좌는 저희 은행 VIP 등급 계좌인데요. 잠시만요. 할아버지의 작은 통장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은행의 VIP 고객만이 개설할 수 있는 특별 계좌였던 것. 하지만 할아버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고맙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소. 할아버지, 잠시만요. 제가 다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박종섭 할아버지의 마음은 이미 상처받은 후였습니다. 그는 묵묵히 은행을 나섰고 그의 뒤에서는 당황한 은행 직원들만이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종섭 할아버지의 머릿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40년 전 박종섭 할아버지가 교직에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수학은 단순한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언어이자 미래를 예측하는 도구입니다. 박 선생, 자네 실력이면 금융회사에서 일하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왜 교사로 남아있나? 돈이 전부는 아니잖소. 나는 아이들에게 지식을 전하는 일이 더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네. 하지만 박종섭 선생님은 교직 생활과 별개로 자신의 수학적 지식을 활용한 투자 이론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교사의 월급으로는 풍족한 생활을 하기 어려웠지만 그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해 꾸준히 자산을 불려 나갔습니다. 40년간의 교직 생활과 30년 넘게 이어온 투자 여정. 박종섭 할아버지의 노트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산의 성장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컴퓨터 앞에 앉아 자신의 자산 상황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수학교사였던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투자 공식과 확률 모델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수첩에는 사람들이 보면 이해하기 힘든 수식들로 가득했지만 그에게는 이것이 평생 연구한 자산 관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겉모습만 보는구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40년 전 죄송합니다만 교사 월급으로는 이 정도 대출은 어렵습니다. 다른 보증인이 필요하세요. 하지만 제 신용 기록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 투자 계획도. 선생님, 투자는 전문가들도 실패하는 겁니다. 선생님 같은 분들은 안정적인 저축 상품이 좋을 것 같은데요. 과거의 회상이 끝나고 박종섭 할아버지는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보세요. 정 변호사님. 네, 박종섭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일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네. 모든 서류를 준비해 주세요. 그날 밤 박종섭 할아버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자존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잊혀져 온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 작은 교훈을 주고 싶었습니다. 박 선생님, 이 정도 자산이면 정말 놀랍습니다. 평생 교직에 계시면서 이런 자산을 모으셨다니. 40년간 매달 월급의 절반을 저축하고 투자했다네. 그리고 내 수학적 모델을 따라 투자했지. 복리의 마법이라고 할까. 그런데 자산을 이전하시려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갑자기 이렇게 서두르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온 인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싶어서일세. 그리고 한 가지 교훈을 주고 싶기도 하고. 다음 날 여보세요. 네. 김지영 지점장님과 통화할 수 있을까요? 네. 박종섭 고객님의 자산관리건으로. 네. 박종섭 고객님이요? 네, 알겠습니다. 직접 모시겠습니다. 방금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종섭이라는 고객님이 자산을 전부 다른 은행으로 이전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박종섭이요? 누구? 이분입니다. VIP 등급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신 고객님이세요. 특이한 점은 최근 15년간 거래가 거의 없었다는 거죠. 저번 주에 저희 지점에 오셨던 그 할아버지. 뭐라고요? 그분이 여기 오셨었다고요? 네. 하지만 저는 그분이 일반 노인분인 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보세요. 김 팀장, 이건 정말 심각한 실수예요. 그분은 우리 은행의 VIP를 넘어서는 슈퍼 프리미엄 고객이세요. 50억이 넘는 자산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만으로는 안 돼요. 우리가 그분의 마음을 되돌릴 방법을 찾아야 해요. 모두 머리를 맞대봅시다. 정확히 일주일 후 박종섭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검은색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그 은행을 찾았습니다. 은행 입구에서 할아버지를 알아보고 급하게 다가오는 직원들. 안녕하세요, 박종섭 고객님. 오늘은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지점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네, 지점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갑자기 변한 대우에 의아함을 느낀 할아버지. 지난주와는 많이 다른 분위기군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먼저 지난번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희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로 선생님께 불편을 드린 점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태도가 바뀐 건지 궁금하군요. 혹시 내 계좌를 확인해 보셨나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의 자산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법무사를 통해 자산 이전을 준비 중이시라는 소식도 들었고요. 역시 그런 거였군요. 내 낡은 옷이 아닌 내 계좌를 보고 나서야 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겁니까?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선생님의 자산 때문이 아닙니다. 선생님의 놀라운 투자 이력과 금융 지식에 저희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온 이유는 이것들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부동산 등기부, 주식 계좌 내역서, 국채 증서 등의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이 모든 자산이 선생님의 것인가요? 총 금액이 100억이 넘습니다. 내 40년간 교직에 있으면서 월급의 절반을 항상 저축했습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제가 개발한 수학적 투자 모델로 자산을 불렸죠. 전 수학교사였거든요. 특히 확률론과 통계학을 가르쳤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선생님의 투자 방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꾸준한 수익률은 전문 펀드 매니저들도 내기 어려운데요.
간단한 원칙들이 있습니다. 복리의 힘을 최대한 활용하고 감정적 판단을 배제하며 시장의 비효율성을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거죠. 박종섭 할아버지 노트에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수식과 그래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술작품과도 같았고 40년간의 연구와 경험이 담긴 값진 보물이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런 귀중한 고객님을 단지 외모만으로 판단했다니 저희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죠. 할아버지가 다른 은행의 서류도 꺼내 보입니다. 제가 지금 다른 은행과도 상담 중입니다. 총 100억 상당의 자산을 한 곳으로 이전하려고 하는데 어느 은행이 더 진정성 있게 고객을 대하는지 비교하고 있어요. 선생님, 저희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선생님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의 투자 노하우를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제안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 저희 VIP 고객들에게 투자 강연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연이요. 네, 선생님께서는 40년간 교직에 계시면서 투자에 관한 놀라운 지식을 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놀라운 성과를 거두셨고요. 저희 VIP 고객들에게는 정말 귀중한 배움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지식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강연은 VIP 고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연령층의 일반 고객들에게도 개방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은퇴를 준비하는 중장년층과 은퇴자들에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지식은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 은행에 자산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노인 고객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실버 맞춤형 금융 상담 같은 것으로요.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놓치고 있던 중요한 부분이네요. 바로 기획팀에 의뢰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박종섭 할아버지와 은행 사이에는 특별한 협약이 맺어졌습니다. 단순한 자산 관리를 넘어 할아버지의 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노인 고객들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2주 후, 그 은행에서는 특별한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강사는 바로 박종섭 할아버지였습니다. 40년간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면서 저는 늘 이야기했습니다. 숫자의 가치는 그 자리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겉모습이나 나이가 아닌 그 사람이 쌓아온 지혜와 경험, 그리고 품성에 있습니다. 제가 이 은행과 자산관리 계약을 맺기로 한 이유는 실수를 인정하고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죠. 여러분,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시간 동안 무엇을 배우고 어떤 지혜를 쌓았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78세이지만 여전히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40년간 개발한 이 투자 모델은 단순한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인내, 절제, 그리고 장기적 안목이 담긴 인생 철학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지혜를 나누게 되어 기쁩니다. 박종섭 할아버지의 강연은 은행의 직원 교육 자료로도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을 외모나 나이로 판단하지 말라는 중요한 교훈과 함께 할아버지의 투자 철학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1개월 후 은행에서 열리는 실버 프리미엄 금융 서비스 론칭 행사. 오늘 우리 은행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단순히 자산의 크기가 아닌
고객 한 분 한 분의 가치와 경험을 존중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어 기쁩니다. 실버 전용 상담실은 노인 고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설계되었습니다. 큰 글씨의 안내문, 편안한 의자, 그리고 무엇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죠. 이 새로운 서비스의 성공은 금융업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이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고, 실버 세대를 위한 금융 서비스는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박종섭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노인분들이 자신의 경제적 자립과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교훈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게 된 것이죠. 2년이 지난 지금 박종섭 할아버지는 80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은행 직원들과 고객들은 특별한 생일 파티를 준비했고, 할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국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곳이죠. 나이가 많다고 배움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다고 해서 가르칠 것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날 은행은 노인 고객들을 위한 특별 교육 공간을 박종섭 투자교육관으로 명명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노년층을 위한 다양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박종섭 할아버지의 철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는 돈이 아닙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 그리고 지식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리의 힘을 발휘하는 곳이죠.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박종섭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일깨워 줍니다. 진정한 부는 은행 계좌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오면서 쌓은 지혜와 타인에게 줄 수 있는 영향력에 있다는 것을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특히 연륜이 있는 어르신들이 담고 있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누군가를 겉모습으로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이 가진 내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그곳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놀라운 세계가 펼쳐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